8시간, 9시간 막 책상에 앉아서 논문 쓰느라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좀 아픈 것 같고 갑자기 막 살도 막 찌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과학한 동네밥 뚱바입니다. 오늘은 책상에 앉아서 막 오래 일을 해야 하는 대학원생들, 연구원들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체력을 키워야 한다,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논문 쓰고 막 실험하고 막 하느라고 이 운동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발표 준비해야지, 논문 써야지, 뭐 실험해야지 이러느라고 운동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먹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뭐 러닝을 한다거나 뭐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땀이 쭉 나서 뭐 개운하긴 한데, 이거 뭐 땀이 쭉 났으니까 씻어야지, 뭐 허기지니까 또 뭐 먹어야지, 단백질 먹어야지, 또 막 운동했으니까 또 졸리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내일까지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논문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한 운동을 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건강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건강을 지키는지, 최소한 잃지는 않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뭐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연구하고 논문 쓰고 막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는 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는 자전거 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이 차를 타고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있어도 그렇게 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 덴마크 와서는 이 자전거가 필수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차가 너무 비싸요. 차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을 타봐야 되나? 대중교통 알아봤는데 대중교통도 너무 비싸. 대중교통이 너무 비싸니까 그럼 자전거를 사야지. 자전거 살려고 알아봤는데 자전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고 자전거로, 중고 자전거도 뭐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그나마 제일 싼 게 이제 중고 자전거에서 중고 자전거를 이제 구입을 해서 타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연구실하고 집하고 이제 거리가 한 2시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그 거리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죠. 우리 건널 때는 자전거 표시가 잘 보이죠? 자전거 신호등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켜지면 이렇게 건너요. 왜 이렇게 타고 다녔냐면 이 교통비가 왕복이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중교통, 그냥 버스인데 우리로 치면 1,000원, 2,000원 나오는 그 가격을 10,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은 20-30만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자전거로 타서 이제 해보자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너무 거리가 멀어서 환승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로 이렇게 쭉 한 번에 가면 2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돈도 아끼고 시간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건데, 지금은 다행히도 연구실에 이사를 와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도 아낄 겸 해서 자전거로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길이 약간 이제 오르막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싼 자전거로 이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기아가 별로 없어요. 기아가 뭐 3단까지밖에 없는 자전거예요. 그래서 3단까지밖에 없고 오르막도 약간 있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 허벅지가 이게 허벅지 운동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헬스장에서 꼭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하든 그런 느낌, 그런 정도의 자극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 자전거로 출근한다면 최대한 기아를 낮춰서 이 다리 근육에 최대한 자극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간도 아끼고 하체 운동에는 그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는 공부할 때 서서 하는 거예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제2의 흡연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던데, 하지만 저같이 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산만한 경우에 논문 쓸 때 오랫동안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논문 쓰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번뜩 일어나서 이렇게 논문 쓰면 뭔가 잘 써지는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 말이죠. 근데 여기 학교에 와서 보니까 이 책상이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말이죠. 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덴마크 사람들이 워낙에 이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책상, 뭐 의자 이런 것들의 규격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책상 같은 경우에 높낮이 조절이 다 돼야 되고, 이 면적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 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간혹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 책상 높이 조절이 다 되는 그런 사무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서서 일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서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서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복부 비만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근육의 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리로 가는 혈류의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이 동맥경화,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안 쓰던 근육을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못 서 있겠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오래 서 있지는 않고, 처음엔 1시간 정도 서 있고, 그 다음에 앉아있다가, 그 다음엔 또 한 2시간 정도 늘리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적응이 돼서 틈틈이 다리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스쿼트도 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하면서 동시에 건강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허리가 이게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집중하면 할수록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세가 바르게 돼야 되고,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이 자세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꼭 높이가 조절이 되는 책상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뭐 책상 위에 이렇게 작업대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서 그 노트북 놓고 이렇게 서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대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따로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지 않아도 이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근손실도 막고 건강도 지키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플워치가 이렇게 1시간마다 막 일어나라고 귀찮게 하지도 않겠죠. 이 세 번째는 점심을 먹고 가볍게 산책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면 괜히 졸리고 좀 책상에 누워서 조금 자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몸의 신경계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교감신경은 낮에 활동할 때 주로 나타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이 밤에 쉴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건데, 특히 이제 밥 먹고 나서 나타나는 그런 신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졸리고 이런 게 이제 이 부교감신경 때문인 건데, 이 밥을 먹고 나서 10분 정도 이렇게 산책하는 게 이 보약보다 좋다는 거 아시나요? 하루 종일 이 모니터 화면에 그 논문을 보고 논문 쓰고 막 이러느라고 눈이 굉장히 피로한 상태거든요. 근데 산책을 하게 되면 눈의 피로를 굉장히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멀리 보고 조금 그 자연을 보고 이러면서 이 눈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이 되면서 스트레칭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피로를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논문이 잘 안 써지고 막 이래서 막 우울하고 이런 기분이 들 때 산책을 한번 하게 되면 기분 전환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 후에 산책을 하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혈당이 높으면 혈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볍게 그리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갈 그런 컨텐츠들, 공유해드릴 그런 컨텐츠들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똥빵!